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용접 도면의 내용을 파악하고 용접 작업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자세 기호와 용접 이음 형상 기호, 용접 보조 기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오늘의 키워드. 용접의 밑그림이자 기준이 되는 도면. 도면에 따라 정해야 하는 여러 용접 자세와 용접 이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도면 해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접 기호까지 이번 시간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이번 시간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면 해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예. 용접 구조물을 제작할 때 제작 도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용접 불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반드시 제작 도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예, 도면은 크게 내용과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조립도, 부품도, 상세도, 공정도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면의 종류는 크게 내용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까요? 먼저 조립도는 조립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다음 부품도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상세도는 특정 부분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공정도는 제작 과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작 공정도 또는 개통도를 말하며, 접속도는 주로 전기기기의 상호간 접속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또한 배선도와 배관도가 있는데요. 배선도는 전선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배관도는 건축, 선박, 배수관, 기계 등의 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다음 개통도는 배관전기장치의 결선 등 개통을 나타내는 도면을 뜻하며, 기초도는 기계나 건물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설치도가 있는데요. 설치도는 보일러, 기계 등의 설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배치도는 기계나 장치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장치도는 각 장치의 배치, 제조 공정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외용도는 기계나 구조물의 외형만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구조선도는 기계나 구조물의 골조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이와 함께 곡면선도는 선박, 자동차 등의 복잡한 곡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구조도는 구조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계획도가 있습니다. 계획도는 제작도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도면이며, 제작도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주문도는 주문서에 붙여 제작 요구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승인도는 주문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계획 및 제작을 하는 기초 도면입니다. 또한 견적도는 견적서에 붙여 주문자에게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설명도는 사용자에게 구조, 기능, 취급 방법을 나타내 보이는 도면입니다. 여기에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도면의 치수와 형상에 대한 것입니다. 용접 구조물의 도면은 필요에 따라 크기를 선택합니다. 제도용지의 크기는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고,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1.41입니다. 또 용접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한 일정한 척도를 기준으로 현척, 축척, 배척 중에서 선택하고 적당한 용지의 크기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면에서는 규격으로 정해진 종류와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주요 선의 명칭과 용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물체에 보이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은선, 즉 수문선은 중간 크기의 파선으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표시하는 선이며,
중심선은 가는 1.3선 또는 가는 실선으로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 외에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쓰는 치수선 및 치수 보조선, 지시하기 위해 쓰는 지시선, 부품의 일부 파단한 곳으로 표시하는 파단선과 도시된 물체의 앞면을 표시하거나 인접한 부분을 표시하는 가상선, 단면도의 절단면 등을 표시하는 해칭선이 있습니다. 네, 강사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투상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작하려는 대상물을 제도용지 후 평면상에 도형으로 나타낸 방법을 투상법이라고 하거든요. 투상법은 물체를 보는 방향과 도면 배치 위치에 따라 일각법과 삼각법으로 나누는데 용접 구조물 제작 도면은 주로 삼각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삼각법의 투상도 명칭과 투상도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도는 앞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다음 우측면도는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 좌측면도는 좌측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면도와 배면도가 있는데요. 저면도는 아래에서 바라본 모양이며 배면도는 뒤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네, 눈으로 봤을 때 그대로 입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도면이군요. 네, 이 그림에서 6개의 면을 하나의 평면상에 나타내는 게 삼각법의 표준적인 배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용접 구조물의 제작 도면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제작 도면을 보고 용접 구조물의 특성과 형상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용접 절차 상세에서 요구하는 용접 품질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면을 보고 용접 작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용접 작업 방향 설정을 위해 제작 도면에서 제품과 재료 부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 이음부를 관리하기 쉽도록 작업 공정 절차서에 해당 도면 번호와 용접 절차 사양서 번호를 일치시키고 필요할 땐 용접 맵을 구성해서 작업합니다. 용접 이온부는 모재 재료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강도를 얻기 위해 용입 깊이, 덧살부, 비드폭, 각정 등을 규정한 범위에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합니다. 이음 형식에 따른 용접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용접에 의한 변형과 구조물의 종류, 부식 여부, 사용 온도, 이음의 여러 특성, 미관 등을 고려합니다. 용접 구조물의 이음 형식은 주로 필릿, 모서리 및 맞대기 이음의 형식이며 각각의 구조물 특징에 따라 용접 방법을 달리하고 특징을 살리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용접의 대표적인 맞대기 이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형은 홈가공이 용이하고 판이 두꺼워지면 완전 용입이 어렵습니다. V형은 완전 용입 시 개선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고 판이 두꺼워지면 변형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X형은 양쪽 용접에 의한 완전 용입이 가능하고 두꺼운 판에 유리하며 V형에 비해 변형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U형은 좁은 홈의 자동 용접에 많이 이용되며 작업성이 우수하나 가공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H형은 U형보다 후판인 경우 충분한 용입이 됩니다. 배벌 V형은 모서리 또는 T형 필릿 용접홈 등 V형에 비해 작업이 곤란한 편이며 K형은 배벌 V형의 경우보다 약간 두꺼운 판을 사용하지만 반면에 밑면 따내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J형, 올, 양면 J형은 V형 및 K형보다 두꺼운 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필릿 형식의 이음은 완전 용입과 부분 용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도면을 보고 용접 방법이나 이음 형식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도면 내용에 맞게 용접 자세와 용접 이음의 형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은 어떤 용접 자세와 어떤 용접 이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용접 이음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접 이음에는 맞대기음, 모서리음, 변돌이음, 겹치기음, T이음, 십자이음, 필릿이음 등이 있습니다.
용접 이음부 한쪽 면 또는 양면을 개선 가공하여 작업을 하는데요. 홈의 개선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두꺼운 후판의 모재도 완전한 용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도면을 보고 용접 방법이나 이음 형식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제작 도면을 보고 용접 구조물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형상을 파악한 다음 용접부 쪽의 기본 요구사항들을 확인해야 하고요. 용접 방법과 구조물의 용접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 용접의 순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용접 비드 시작점과 끝부분이 다른 용접 비드에 겹치지 않게 용접 순서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제작 도면에 따른 용접 구조물의 형상 파악과 기본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제작 도면에 따른 용접 구조물의 형상 파악과 기본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구조물 용접 도면이 있다면 도면을 보고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형상과 자세의 적정성 및 용접의 기본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림을 보면 맞대기 용접부를 연사 가공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수직 모서리 용접부, 수평 모서리 용접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필릿 용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둘레 수평 필릿 용접, 즉 밑판과 수직판 사이, 상판과 파이프 이음부 사이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면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도면 해독, 도면 파악하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면 해독을 위한 도면 파악하기는 도면의 계율을 먼저 파악하고 제작 도면에 따른 용접 구조물의 특성 및 이음 형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 도면의 용접 구조물 형상을 파악하고 기본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네, 이번에는 용접 기호 구분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사님, 용접 기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까? 네, 용접 기호는 구조물의 제작 도면에 설계자가 의도하는 용접 이음과 홈의 형상, 필립 각장 등의 용접 치수, 그리고 비드 표면의 가공 방법과 상태, 용접 작업사회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접 기호 구성은 화살표, 기준선과 식별선,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용접 기호에서는 화살표가 향한 곳이 화살표 쪽이고 그 반대쪽이 화살표 반대쪽입니다. 십자형 이음의 경우 우선 기준을 정의하는데 수평 부재에 다른 부재가 붙은 경우와 수직 부재에 다른 부재가 붙는 경우를 고려하면 됩니다. 용접 기호에서 화살표의 위치는 기선의 좌측이나 우측 끝에 연결하며 화살표의 방향은 접합부 양쪽의 홈 가공 형태가 같은 형태일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한쪽의 모재만 가공하는 이음에서는 홈 가공을 하는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도록 합니다. 용접부가 화살표 쪽에 있을 때에는 용접 기호는 실선 쪽에 기준선에 기입해야 하며 화살표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는 파선 쪽에 기입해야 합니다. 만일 용접 부재의 양쪽을 용접하는 경우 용접 기호를 기준선의 상하 또는 좌우 대칭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지금 이 그림은 이 맞대기 이음부의 홈 가공 형상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그림은 V형 맞대기홈, 두 번째는 X형 맞대기홈, 마지막 것은 U형 맞대기홈 단면의 모습인데요. 각 부분의 명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그림에서 세타는 홈의 각도를 나타내고 G는 루트 간격, R은 루트 반지름, F는 루트 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용접이음 형상과 용접이음의 종류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접이음 형상 적용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가능한 아래 보기로 설계하여 용접하고 용접 작업에 간섭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맞대기 용접은 뒷면 용접 및 이면 비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두께가 다를 경우 경사 테이퍼를 주어 가능한 유사 두께로 용접하도록 하고 집중 용접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충격,
반복한 중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이음 형상을 설계합니다. 용접이음의 기본 형태는 맞대기 이음, 필립 이음, 모서리 이음, 변두리 이음, 겹치기 이음 등 5가지의 이음 형태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맞대기 이음과 필립 이음입니다. 맞대기 이음은 그루브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그루브 형상이 있으며 각 용접 방법과 대상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용접 금속을 얻을 수 있는 이음 형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용접 이음부의 치수 표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네, I형 맞대기 용접부 치수 표시를 예로 들면 기준선의 위와 아랫부분에 기호로 홈 형태가 나타나 있고요. S는 홈의 깊이를, L은 비드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린 용접부의 치수 표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문자 A는 목 두께, Z는 목 길이를 의미하고 항상 해당 치수 앞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별도 표시가 없을 때는 완전 용입되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필린 용접부의 용입은 그림과 같이 목 두께는 S가 되며 용입 깊이에 대하여는 S8A6 직사각형과 같이 표시하는데 이를 풀이해보면 실제 목 두께는 8mm이며 이론 목 두께는 6mm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접기호 시공 내용의 기재 방법을 파악해 볼까요? 먼저 맞대기 용접부의 S는 판두께보다 크지 않고 용접부 표면으로부터 용입 바닥까지의 최소 거리를 나타냅니다. 플랜지형 맞대기 용접부의 S는 용접부의 바깥면으로부터 용입 바닥까지의 최소 거리입니다. 다음 연속 필린 용접부의 A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이며 Z는 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속 필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를 의미하는데 크레이터부는 제외되며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즉 피치를 의미하며 N은 용접부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A와 Z는 각각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입니다. 지그재그 단속 필린 용접부에서 L은 용접부 길이이며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N은 용접부의 개수이며 A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Z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입니다. 플러그 또는 스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N은 용접부의 개수이고 C는 슬롯부의 폭입니다. 심 용접부에서 L은 용접부 길이이고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이며 N은 용접부의 개수, C는 슬롯부의 폭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 E는 간격, D는 구멍지름을 의미합니다. 다음 스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이며 E는 간격이고 D는 스포부의 지름입니다. 이번에는 용접기호 시공 내용의 기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접이음부의 보조기호로는 치수, 감도, 용접 방법 등을 표시하는데 치수의 숫자 중에서 가로 단면의 주요 치수는 용접부 기본 기호의 좌측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세로 단면 방향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본 기호의 우측 n/l에 기입합니다. 다음 표면 모양 및 다듬질 방법 등의 보조 기호는 용접부의 모양 기호 표면에 근접하여 기재하고 현장 용접, 일주 용접으로 동그라미는 전둘레 용접을 표현한 것이고 화살표의 깃발 모양 표시는 현장 용접이므로 현장 일주 용접은 화살표 깃발 모양의 동그라미를 합친 일주 용접으로 보조 기호는 기준선과 화살표의 교점을 표시합니다. 이와 함께 꼬리 부분에는 용접 자세, 비파기 시험 방법, 용접 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그럼 용접 기호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모아는 기본 기호인 V, X, H, 직각삼각형 등을 표시하고 S는 용접부 단면 치수 또는 강도를 홈의 깊이,
필릿의 각장, 즉 다리 길이, 플러그 구멍의 지름, 슬롯 홈의 나비, 그리고 심의 나비나 점용접의 너겟지름 또는 한 점의 강도 등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R은 루트 간격을 표시하는 것이고 A는 홈의 각도를 표시하며 L은 단속 필릿 용접의 용접 길이나 슬롯 용접의 홈 길이 또는 필요한 경우 용접 길이 등을 표시합니다. N은 단속 필릿 용접의 수를 표시하고 E는 단속 필릿 용접, 플러그 용접, 그리고 슬롯 용접이나 점용접 등의 피치에 해당하는 용접부 끝과 인접 용접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T는 특별 지시 사항을 표시하는데 제2 유형 등의 루트 반지름이나 용접 자세, 용접 방법, 그리고 비파기 시험 보조 기호 또는 기타 등을 표시합니다. 일자 표시는 표면 모양의 보조 기호로서 평면 기호로는 볼록비드, 오목비드를 표시합니다. G는 다듬질 방법의 보조 기호로서 G는 연삭, C는 치핑, 그리고 M은 기계 가공이며 F는 지정하지 않은 표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용접 자세를 나타내는 용접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세에 따라 해당 용접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용접 자격 인정 시험은 해당 용접 코드 요건을 적용해야 하죠. 네, 그러면은 용접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용접 코드들이 있는데요. 압력, 비압력 용기에서는 아스메가 있고 철 구조물에서는 AWS, GS, KS, 그리고 조성 구조물에서는 ABS, NR 같은 용접 코드를 적용합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KS 규격과 AWS 규격에 따른 용접 기본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KS 규격 용접 자세로는 먼저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위 보기 자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기 자세는 용접 토치를 아래로 향하여 용접하는 자세이며 도면에는 F로 표기합니다. 수직 자세는 모재를 수직 또는 수직면에 대하여 15도 이하의 경사로 세워놓고 용접 토치를 앞을 향하여 용접선은 수직 또는 15도 이하의 경사로 용접하는 자세이며 V로 표기합니다. 기호 H로 표기하는 수평 자세는 모재를 수평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세워진 판에 용접 토치를 앞쪽을 향하여 수평 방향으로 용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보기 자세는 기호 O로 표기하며 수평으로 놓여있는 모재의 아래쪽에서 토치를 위쪽으로 향하여 용접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미국 용접학회 AWS 규격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기계기술자협회나 미국 석유협회 등의 규정과 서로 통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은 용접 자세, 용접 기호는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네, 용접 자세 기호 표시는 용접 기선 끝 꼬리표에 해당 자세를 표기하는데요. F는 아래 보기 자세, H는 수평 자세, V는 수직 자세, O는 이보기 자세로 표기하는데요. 제작 도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접 자세에 대해서 표기하지 않고 용접 기호의 꼬리 부분에 표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용접 기본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KS와 ISO 규격의 AWS A2.4 규격을 비교한 용접 기본 기호들입니다. AWS A2.4 규격에는 용접이 허용되지 않는 형상은 용접 기호가 별도로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S와 ISO 규정은 기준선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관계없이 정보 내용이 실선 방향에 위치하면 화살표 지시 방향이고 점선 방향에 위치하면 용접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대칭 용접의 경우는 점선이 필요하지 않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WS 규정에서 기준선의 아래쪽에 기록된 내용은 화살표 지시선의 방향이고 위쪽에 기록된 내용은 화살표 지시선 반대 방향으로의 용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접 심볼 등의 기재는 기준선에 밀착하여 기입합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보조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강사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용접 보조 기호는 용접부 표면의 모양이나 형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기본 기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면 표기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용접부 표면 형상, 표면 다듬질 조건, 현장 용접 작업 등이 표기됩니다. 추천하는 용접 보조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KS와 ISO 규격, AWS 규격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 기호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용접부를 용접 기호로 표기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계략도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표시는 원둘레 용접이나 현장 용접 등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준선 꼬리표에는 용접 방법, 용접 자세, 용입 요구사항, 용접 재료, 허용 수준, 용접 검사 등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KS 규격은 용접부의 표면 마무리 처리 방법 기호를 꼬리표에 표기하여 지시하지만 AWS 규격에서는 보조 기호를 기준선에 같이 표시합니다. 또한 비파괴 검사 조건 등도 용접 기호에 기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통상 수평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지금까지 소개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용접 보조 기호가 있을까요? 네, AWS의 2.4 규격을 기준으로 각 기호 조합 및 용접부 표면 형상의 다듬질 방법, 용접 위치, 용접 검사 등 용접과 관련된 공정을 용접 기호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기호 구분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도면 해독, 용접 기호 구분하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면 해독 및 용접 기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 도면의 용접 기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접 자세를 지시하는 용접 기호와 홈 형상을 지시하는 용접의 기본 기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용접 보조 기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 해독 및 용접 기호 구분과 관련된 현장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접 기호 시공 내용의 기재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 중 먼저 할 일은 용접 이용부의 보조 기호로는 치수, 강도, 용접 방법 등을 표시하는데 치수의 숫자 중에서 가로 단면의 주요 치수는 용접부 기본 기호의 좌측에 기입합니다. 다음 세로 단면 방향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본 기호 네모의 우측 n/l2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표면 모양 및 다듬질 방법 등의 보조 기호는 용접부의 모양 기호 표면에 근접하게 기입합니다. 또한 현장 용접, 일주 용접, 현장 일주 용접 등의 보조 기호는 기준선과 화살표의 교정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에는 용접 자세, 비파괴 시험 방법, 용접 방법 등을 기입합니다.